급격하게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민생 경제가 위기입니다. 기존의 담보대출이 갱신되어 대출 이자에 대한 국민 부담이 한계를 지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무려 37조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30대, 40대 대출자들은 은행 빚을 갚는 데 소득의 절반을 쓰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 증가까지 겹쳐 도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었고, 경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가 최대 250조에 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도 똑같이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쳤었죠. 이로 인해 세수가 20에서 25조 원 줄었고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대신 사내 유보만 급증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 이른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배당의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과거의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능하고 바보 같은 윤석열 정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자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극심한 야당 탄압을 받고 있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앞세워 언론 탄압, 여당 장악,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대처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난방비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슈를 빼앗긴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은행이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시중 5대 은행의 과점체제를 깨야 한다는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의 30조 민생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정부에 호응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나 앞에서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 정책입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정책은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는 연소득 3조 500만원 이하, 신용 하위 20%인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이 긴급생계비 대출의 이자가 무려 15.9%라는 점입니다. 성실상환하거나 금융교육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해 9.4%까지 이자를 낮출 수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 높은 이자라는 겁니다. 100만원 대출을 받으면 이자로 15만 9천원을 가져가고 서민들 손에 남는 것은 84만 1천원이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리는 평균 5.6%입니다. 비금융기관 대출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의 일반 대출 금리가 13.7%이지만 그 밖에 비금융기관 금리는 7% 미만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자가 15.9%라니요. 아니,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사채업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 즉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국민의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헌신적이고 지혜로우면서 본인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경제 논리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본주의와 경제 논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나라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오기 마련이고 그러한 실패한 사람들마저도
경제놀이로 판단한다면 사회가 효율적이기는커녕 취약계층은 더욱더 어려운 수렁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임에도 불법 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연 414%이고 평균 대출 금액은 382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취약금융계층은 평균 40만원이 없어서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던 기본대출 정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로 낮추고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보증하는 최대 1,000만원 상한의 2에서 3% 저리 장기 대출인 기본대출 정책을 제안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연 15.9%의 고리로 국민 상대의 사채업을 벌이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리 지원과 연 2에서 3% 저리로 실패의 늪에 빠진 국민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치인은 인간의 겸손, 정직성, 자기희생, 존중 등의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인간이야말로 정치인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인간에는 시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자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억해야 할 뉴스였습니다.